안녕하세요. 가구 제작 제품 기획 컨셉트 설정하기 오늘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컨셉트의 범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컨셉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컨셉트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다음 가구 디자인 컨셉트의 설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컨셉트의 범위 이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봐서 더 이상 까먹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자, 기능, 특징, 사용자, 재료, 제작 방법, 형태, 색상, 가격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셉트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컨셉트에 맞는 기능, 컨셉트에 맞는 특징, 컨셉트에 맞는 재료, 형태, 색상, 제작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 컨셉트는 이 사용자를 고려한 컨셉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 특징, 재료, 제작 방법, 형태, 색상, 가격에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기능은요, 우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되고요. 자, 특징은요, 다른 가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차별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용자는요, 소비자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 시장 세분화. 그래서 우리 인구학적으로 연령대가 어떠한지, 뭐 성별이 어떤지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저 심리학적으로는 이 사용자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행동 분석이라고 해서 이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애호도, 이 제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적용시킬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지리적으로도요,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극지방에 사는 사람과 그리고 적도 부근에 사는 소비자들은 다르겠죠. 또 필요한 가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들을 나눌 수 있고 시장을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재료는요, 판매 가능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 적절한 재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료를 너무나도 비싼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물론 퀄리티를 위해서 그런 재료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가격대가 조금 낮은 가격대의 가구 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에 맞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재료를 또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제작 방법 해서 재료의 가공법과 그리고 제작 난이도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형태,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태와 그리고 색상 이거는 이 가구의 어떤 첫 인상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구의 기능과 재료, 제작 방법, 소비자의 대상의 취향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격, 소비자층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의 기능과 특징, 사용자, 재료, 제작 방법, 형태, 색상, 가격 이 전부는 전부 사용자, 이 소비자를 고려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장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서요.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만약에 기능을요, 특정한 기능을 넣어서 스툴인데
조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스툴인데 왜 조명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객관적인 근거라는 거는 앞서 했었던 우리 시장조사 그리고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이 컨셉트를 설정하고 컨셉트에 맞게 이 범위에 맞춰서 컨셉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거리낌 없이 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만들었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컨셉트의 설정해서 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컨셉트의 설정 방법. 첫 번째로는 기본 구상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구 시장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트렌드를 먼저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구 이미지를 조사해서 정리한 자료를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 이 가구 제품을 왜 디자인하게 되었는지, 기획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은 이 제품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컨셉트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컨셉트에는 우리가 기능이라든지 재료, 형태, 색상, 그리고 제작 방법,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가격. 자, 요렇게. 자, 여기서 특징까지. 그래서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이 나와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요, 어떻게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조사와 트렌드 조사를 통해서 결정 지어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목적과 그리고 소비자 조사와 그리고 분석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에 맞춰서 콘셉트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구상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발표 자료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서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문서를 할 때에도요, 어떤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나중에 보기에도 훨씬 편하고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려면은요, 아까 이 기본 구상 설정에서 철저한 시장조사, 트렌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런 컨셉트들이 나와야지만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요,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도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를 항상 고려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은요, 결국엔 그 제품의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분들 우리 시장조사 할 때에도 얘기했듯이 도표화 그리고 수치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발표 자료들도 보면은 굉장히 보기 깔끔하고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정리를 잘 해두시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토대로요, 여러분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 물론 잘 되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또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받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가끔씩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무서워서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평가를 우리 디자인을 할 때에는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에다가 내놨을 때에 고스란히 또 소비자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과정에서요,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논리가 맞지 않는 거, 그죠? 아니면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만약에 이런 조사가 다시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 구상 설정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또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순서가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나중에 이 평가 과정에서 요 콘셉트는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제품으로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번 시간 컨셉트의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구를 개발할 것인지 그 품목을 비롯해서 성능과 공략할 시장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 앞서 우리가 했던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조사,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요, 이 시장에 필요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니즈를 파악한다. 자, 이 니즈 파악을 통해서요, 가구의 어떤 목적, 배경 계속 얘기하죠. 자, 이 니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 니즈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가구의 목적이 되겠죠. 가구 제품 기획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구의 품목이 결정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책상이라든지 의자 아니면 소파, 수납장 이렇게 결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판매가 잘 될 제품이다. 그죠? 아니면은 이런 책상이 필요하다라는 니즈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품목을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능과 공략할 시장을 설정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책상이 필요한 이유, 바로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책상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것인지, 어떤 성능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사용자이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령대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40, 50대의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장 세분화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우리 가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시장을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결정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트를 기한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소비자들의 니즈, 그리고 해결 방안,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바로 컨셉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컨셉트 발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운 제품으로 제안하는 것 해서 2021년 신혼부부를 위한 침대를 개발하는 것이 이런 예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 PPT에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교재를 보시면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인데 이거를 약간의 이제 수정을 거치는 과정.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로 목재 다리로 된 사무용 책상을 철제 다리로 교체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재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형태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 창조해내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021년 신혼부부를 위한 침대 개발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꼭 우리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과연 신혼부부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인지, 추구하게 될 것인지, 필요하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예상하고서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이 제품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서 우리 또 다음 해에 또 유행할 것들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컨셉트 도출해서 이 컨셉트 기한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품의 어떤 주제가 정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제가 정해지면은요, 당연히 컨셉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컨셉트 범위에 맞춰서, 자, 여러분들 범위 생각나시나요? 재료, 기능, 그다음에 형태, 제작 방법, 그리고 색상, 소비자,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에 근거해서 제품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결정 지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 신혼부부가 좋아할 가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랬을 때 내년에는 조금 이런 휴양지에 온 듯한 가구들이 유행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년에 나올 가구들의 컨셉은 이런 휴양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컨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휴양지 느낌이 나는 재료라든지 기능, 형태, 제작 방법, 색상, 소비자, 가격, 특징이 결정지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구의 성능 및 특징, 주요 사용 대상 설정, 가구의 마케팅 전략. 그래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홍보 전략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은품이라든지 할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재료 및 제작 방법 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컨셉트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항상 검증의 단계, 평가 단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이 컨셉트로 나왔을 때에 과연 얘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컨셉트는요, 회의와 토론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과정. 자, 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점들은요,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막상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점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놓치는 과정들을 또 다른 사람들, 이 과정을 보지 못한 아니면 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소비자들에게 미리 조금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을 받아보고, 자, 발견된 문제점을요, 수정 및 보완해서 최종 컨셉트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컨셉트 검증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 기한 단계로 갔다가 컨셉트 도출 단계, 검증 단계 이렇게 또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컨셉트의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컨셉트를 재검토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완벽한 컨셉트를 여러분들이 도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버 세대를 위한 스툴 디자인 컨셉트 범위 사례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실버 세대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한 그래도 60대에서 70대, 80대를 말하게 되겠죠. 위한 스툴 디자인이다. 그러면 자, 기능, 특징, 사용자, 재료, 제작 방법, 형태, 색상, 가격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기능에는 앉는 기능이 있고, 수납 기능, 그리고 조명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수납 기능이랑 조명 기능은 왜 들어간 것인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면, 특징에 나오네요. 실버 세대의 야간 시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스툴이다. 그래서 우리 야간에는 잘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스툴에서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밝아지니까 그런 역할을 위해서 조명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스툴 다리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해서 앉아도 넘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사용자는 실버 세대 5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50세도 조금 더 젊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한 이제 55세에서 55세 그 이상을 우리 실버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료는요, 은행나무, 가죽, LED 조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은행나무라는 것을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제작 방법. 그래서 우리 은행나무, 나무가 재료니까 이런 원목 가공과 친환경 도장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렇게 가죽을 부착해서 넘어지거나 부딪힘 방지용 해서 이런 미끄럼 방지 패드 부착한다고 했었죠? 그거에 사용을 하나 보네요. 다음 매립형 조명 해서 조명을 매립한다. 자, 형태는 직선적, 모던, 모서리 둥글게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직선적으로 했는지 뭐 이런 실버 세대들이 이런 직선적이고 모던한 것들을 좋아한다든지 그럼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결정했다라는 것들을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색상은 그냥 나무의 색상 그대로 원색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죽은 붉은색으로 하겠다. 그 다음 가격은 10만원 이내로 결정을 하겠다 해서 조금 더 저렴한 스툴을 디자인하겠다라고 이렇게 컨셉트를 설정을 했네요. 자, 이번 시간 요약 및 정리 보겠습니다. 디자인 컨셉트 설정 방법은 우리 기본 구상 설정, 그래서 우리 트렌드 조사라든지 아니면 시장 조사, 그리고
자,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계획이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에 맞춘 디자인 컨셉트를 작성하는 단계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트렌드로랑 그 다음에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니즈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니즈에 맞춰서 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디자인하겠다. 그죠? 이 제품을 그러면 어떻게 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소비자 분석이라든지 또 다른 뭐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컨셉트가 나왔다. 라는 어떤 스토리텔링.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들 를 통해서 이 디자인 컨셉트가 작성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디자인 컨셉트는 이 또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작성한 컨셉트를요,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자인 컨셉트 설정 일단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셉트 기한을 한다. 그래서 요런 컨셉트로 하겠다. 저 주제를 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이 주제가 결정되면은 컨셉트 범위에 맞춰서 컨셉트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컨셉트를 검증한다. 그래서 우리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의견을 통해서 컨셉트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다음에 목표 설정, 컨셉트 기한, 도출, 검증 단계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 거치면서 컨셉트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컨셉트 설정 방법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 순서 한번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 컨셉트 설정, 기본 구상 설정, 디자인 컨셉트 평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컨셉트를 먼저 설정을 하려면 기본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 구상. 그래서 트렌드 조사,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소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구상 설정이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자인 컨셉트 설정과 컨셉트 평가가 있는데 평가는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 디자인 컨셉트를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저 컨셉트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답은 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미지 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맵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컨셉트 범위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셨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것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